3월 25일 목요일 장이 마감되었고 지금 시간이 4시 43분이네요. 오늘은 고점을 즉 고가를 찍은 종목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이 15% 이상 상승한 종목이 45개밖에 안 됐어요. 고점을 찍은 게 45개라면 작년 같았으면 20% 이상 찍은 것들이 50개가 넘게 나왔는데 말도 안 되게 적죠. 좀 거래량이 적어서 그래요, 요즘. 장도 그닥 좋지 않고 동학개미라고 하던 친구들도 많이 떠난 것 같고 비트코인으로 갔는지 서학개미로 돌아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형편없어요. 전에 비해서. 오늘 지수가 어땠는지는 저도 조금 아까 잠깐 봤는데 그냥 약보합 같으네요. 그 45종목 중에서 거래량 없는 종목, 그 다음에 관리 종목, 기타 전일비가 안 좋은 종목들 제외하고 나니까 할 만한 게 한 33종목. 제가 또 봤던 게 한 30종목 정도, 27, 8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장중에 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던 게 좀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래서 살짝 보완할 건 보완해서 시간 절약할 겸 그냥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그대로 15%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을 뜨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예요. 계속. 요 순서대로 역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운 거는 거래량 없는 거하고 관리 종목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는 빼고 내게 맞는 것만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깨끗한 나라. 뭐 때문에 올라온지 모르지만 어쨌든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2차 VI 찍고서 바로 밀렸어요. 그럼 VI 걸린 자리와 VI가 풀린 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폭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VI가 걸린 자리 고점으로부터 해서 2% 상관 한 자리, 또 VI가 풀린 봉의 저점 대비 위로 2%한 자리, 그래서 두 자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분봉으로다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 자리가 또 교집합 형태로다가 또 두 군데가 딱 맞는 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는 못했어요, 이거는. 왜냐면 장 초반에 했던 게 다른 종목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치고 올라와서 이거를 눌림목을 볼 새가 없었어요. 어쨌든 했다면 요 자리를 했을 거고요. 요 선은 아침에 잡은 선들이 오후까지도 연결된다는 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고 그대로 요 자리 왔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전날 상한가죠. 장 초반에 저점 봤는데 밀리고 그 다음 저점을 봤는데 또 밀리고 그 다음 저점도 봤는데 밀리고 그 다음 저점을 봤는데 요 자리는 계속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갔고 그래도 선을 또 다시 그어놨고 이 선 안 밀리면 매수를 하겠다 생각했는데 안 밀려가지고 요 자리에서 시범 삼아서 오후니까 2시 넘어가니까 시범 삼아서 또 했는데 좋았어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또 밀렸을 때 아래 꼬리 길게 잡아서 다시 따라 붙어가지고 했는데 단일가에서도 3.8%나 올려줬네요. 근데 장 마감하고서 바로 시장가로 던져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팔렸네요. 그 다음에 루멘스 이거는 안 했어요. 했다면 아마 이게 제가 장중에 보긴 했는데 여기가 저점 아니에요? 이 저점 대비 2% 이내에서만 자리 잡으면 해도 충분합니다.
2.35 여기가 4.35였을 거예요. 제가 봤던 게 4.41이네. 여기쯤 여기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사이에서 자리 잡으면 된다. 또는 이 위에서 놀면 매수해도 상관없다. 오전 중에는. 그랬다가 밀릴 가능성은 적으니까. 왜? 거래량을 수반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거 하느라고 할 새는 없었고요. 그렇게 캔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뭐 매일 하는 얘기니까. 소리바다 뭐 200원짜리지만 이거는 방식이 상한가를 찍고 풀린 거기 때문에 방식이 틀려요. 캔들로다가 보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방식이에요. 19%에서 21% 사이에 자리를 잡느냐 또는 14%에서 16% 사이에 자리 잡느냐 딱 두 자리를 보면 됩니다. 상 풀린 거는. 그러면 추세가 좀 살아있으면 살고 또 뭐 주포가 올릴 의지가 있으면 재상한가까지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주 확률이 높은 매매법입니다. 제가 무방이나 유방이나 뭐 무료방도 수없이 얘기한 거니까 뭐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손절을 했고 한 1.7% 정도 손절했고 두 번째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수익을 보고 손절한 거 만회하고도 괜찮게 됐습니다. 승일 이거는 전전날 상한가죠. 2일 연속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 종목은 장 초반부터 했어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왜 했을까요? 전전날 상한가가 예측가가 음봉으로 밀리지 않고 또는 시초가가 3%에서 5%대 되면 무조건 하는데 이거는 조금 2.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잠깐 지켜보다가 바로 꼬리 달고 위로 올리길래 매수를 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VI 걸린 자리, 풀린 자리와 걸린 자리 그 걸린 자리에서 2%, 풀린 자리에서 2%, 요 상관을 보고 있었는데 요 자리에 왔고 또 우리가 보는 또 어떤 검색 신호가 있기 때문에 와서 했고 그다음에 오르다가 밀려도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 양봉이 뜬다면 손절가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저점 대비 내 매수가가 마이너스 2% 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손절을 해도 마이너스 2% 이내로 다 손절하니까 14.76 이게 2%가 안 됐을 거예요. 1.5% 정도 됐을 거예요. 16.27 그죠? 1.5% 정도 차이죠. 그러면 매수하고 밀린다면 뭐 본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요 가격보다 19,050원보다 한 틱 아래인 19,000원에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파는 것 같아요. 상한가를 가던 말던. 신풍재지. 이건 추세 좋은 눌림을 보고 들어간 자리가 여기고 원래는 이 자리인데 추세 좋은 눌림을 보고서 들어갔다가 손절했죠. 그리고 재매는 안 했죠. 원래 캔들로 보는 자리는 이 자리가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 위로다가 한 2% 상관되는 자리. 근데 추세 좋게 갈 거로다가 보고서 왜냐하면 재지주들이 쭉 올라왔고 신풍재지가 대장이라 야가 치고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못 치고 갔네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나 가겠죠. 일봉상 봐도 그렇고 요즘 거래량 터진 걸 봐도 그렇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오랜만에 올라왔죠. 계속 횡보하다가 뭐 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안 내려왔죠. 안 내려와서 못했고 뭐 그 다음에 12시 넘어가지고 내렸는데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려면 빨리 내려와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소모 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별거 아니거든요. 물론 데드캣 바운스가 됐던 뭐 반발 반등이 됐던 5%는 나와요. 여기서 해도 11% 17% 그죠? 5%는 나와요. 근데 다른 거 할 게 있으면 굳이 이건 안 하죠. CTK 코리아
VI 걸린 자리에서 2% 미만으로 봤는데 뭐 오긴 왔는데 별로 힘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거래량도 적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보는 자리는 요 자리가 맞습니다. TK 케미칼 VI 걸린 자리로부터 2% 미만 잡고 보는데 왔고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이 자리에 와서 자리 잡으면 그 자리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전에 선을 그려놓으면 지우진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나중엔 그것이 저항이 됐던 지지가 됐던 늘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평선이나 이런 것도 안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제 통계로다 의해서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평선이나 뭐 거래량도 안 봅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 거래량이 좋을 것이고 또 눌림목 자리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줄을 것이고 또 눌림이 아닌 추세 전환으로 다 이어진다면 거래량은 줄지 않고 올라갈 거는 뻔한 건데 그걸 뭐 굳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데브 시스터즈 VI 걸린 자리로부터 그죠? VI 걸린 자리로부터 2% 상관 또 분봉이 모여있는 자리로부터 여기는 못했으니까 다른 거 하느라 못했고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이 정도 사이 여기까지 봐가지고 사이 되겠다 했는데 이 자리에 왔고 또 검색 신호도 떠주고 우물도 떠져가지고 뭐 무리 없이 매수를 했고 여기서도 한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요. 스튜디오 요새 계속 괜찮죠? 산타클로스 오르다가 밀려도 여기 분봉 모여있는 자리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르다가 밀려도 저항이 있던 자리 그런 자리들 보고서 뭐 했던 건데 크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대신 여기에 관련된 넥스턴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왔었죠. 알티캐스트 3일째 윗골이 길게 답니다. 제가 관중하라 그랬죠. 급등 후 급락을 했어요. 뭐 여기서 하기도 했지만 급락을 해서 요 자리까지 올 줄 알았는데 요 자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저점을 찍어 놓고서 기다렸는데 오후에 살짝 밀었다 올라가길래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또 다시 또 박스권을 잡고 있어서 해보자고 했는데 뭐 크게 오르진 못했죠.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 저는 봅니다. 그죠? 일봉이 이쁘면 또 윗골이 자주 다는 게 또 계속 자주 달기도 하고요. 푸른저축은행 보셨고 제주은행 보셨다시피 백산 이거는 호가가 좀 한호가가 0.5%짜리라 비싸가지고 폭이 좀 세서 그래서 안 한 건데 자리 잡은 건 내려오면 뭐 시작된 자리가 올라가는데 시작된 자리가 요 자리니까 요쯤에서 했으면 되는데 별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자리가 왔을 때 여기는 해볼 만은 했는데 오후라 안 했습니다. 했으면 5% 정도 상승했죠. 덕성 내려오면 분봉이 모여있는 자리 시작된 자리 VI 걸린 자리 뭐 VI라는 분봉이 모여있는 자리의 저점 요 사이에 오면 되는 거고요. 그쵸? 다른 거 하느라고 덕성은 안 했어요. 선만 그려놓고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안 하게 됐죠. 왜냐하면 승일을 했기 때문에 승일도 윤석열 관련주죠. 중앙 백신은 동물 관련된 백신이라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잘 해본 적도 없고 전에 같으면 제일바이오나 뭐 진원 생명과학이나 진바이오텍 이런 거 했지 중앙 백신이나 파루 이런 건 안 했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 캔들 움직임을. BP도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뭐 손 안 댔고요. 했으면 저점이 여기 고점 올리는데 시작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에서 요 사이 봤으면 되겠죠. 뭐 안 한 거긴 하지만 뭐 했다면 그렇게 했을 건데 거래량이 없어서 어쨌든 간 안 합니다. 이런 걸. S트래픽 오늘 대단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전날 상한가.
자, 음봉으로 출발해서 시작했어요. 저점을 한번 찍고 이거 밀리면 다시 저점 잡고 보려는데 안 밀려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매수해요. 10% 이상 봤죠? 그 다음에 VI 풀리고서 살짝 올렸다가 바로 빠졌어요. 바로 빠졌어요. 이거 뭐 시간 얼마 뭐 주지도 않았어요. 바로 매도 준비하고 있다가 음봉 보이면 매도하자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매도하고 다시 처음에 잡은 자리, 이 자리를 다시 잡더라고요. 매수는 못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오르다가 밀려도 이 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자고 봐가지고 했고 엄청 18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2차 VI까지 걸렸고 그리고 나서 VI 풀리고 바로 밀려가지고 조금 더 보다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 자리가 이 자리 저 글도 다 적어줬죠. 왜 이 자리를 하는지를 VI 걸린 봉의 고점, 풀린 봉의 저점, 앞에 분봉의 저항점 다 같이 맞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매수하라 그런 거고요. 여기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은 못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밀릴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고 수백만 개 차트를 보니까 그거를 통계를 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주식을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식을 논리적으로다가 공식처럼 그렇게 설명 못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건데 수학처럼 과학처럼 뭐 국어처럼 논리정연하게 그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시 내려온다면 제가 요 자리는 그 지지점으로 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본다면 요 자리가 맞겠죠. 요 자리 사이. 그래서 요 자리 사이를 얘기했던 거고 잠깐 또 데드캣 바운스처럼 한 5% 이상 한번 주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짧게 한 거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50%가 넘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른 사람 것도 그렇고 인증은 제가 해드렸는데 뭐 인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전날 상한가 매매법은 또 특별하게 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오늘 이거 만들고 또 별도로 또 만들어서 또 한번 올려드리죠. 뭐. 수성은 제가 이 종목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었던 회사였었고 뭐 어쩌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이 종목은 또 그리고 쉽지도 않고 네오오토 참 이거는 좀 그런 종목인데 좋았어요. 윤석열 관련주죠. 다른 거 좋으면서 이것도 계속 거래량을 계속 올렸어요. 그래도 보는 지표가 있어서 거기에 우물만 요 정도에서 나와줬으면 되는데 한 2% 정도 덜 내려가고서 바로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르다가 밀렸을 때 이 자리 여기는 뭐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줄은 몰랐고 다시 내려온다면 요 사이에 오면 하려고 했는데 안 내려왔고 대신 지표 보는 게 있어서 그걸 보고 하게 됐죠. 그죠? S트리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 그리는 거나 이 지표 우물 뜨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물 뜨는 거나 비슷하죠? 이 지표는 제 매매에 맞게끔 조절하고 수치 조절하고 선 조절하고 기간 조정하고 다 한 거라 이게 무엇이다라고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면
적용했다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표인지 안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수치 조절을 하고 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안다면, 이해를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공부도 안 하고서 무조건 대입만 해서 우물 뜬다고 매수했다가는 다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뭐 저런 거를 뭐 안 알려주고 저 모양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 이주, 한 달, 두 달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주식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렇고요. 넥스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저기랑 관련된 거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랑. 자, 이건 뭐 그랬던 저랬던 뭘 떠나서 자, 이게 내려온다면 요 자리 정도에서 자리 잡고 갈 거라고 보고서 대비를 했었고, 근데 이거 할 새가 없어서 못 했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되겠다 했는데 왔는데 뭐 다른 거 하나로 못 했고 여기에서 했을 거예요. 한 게 자리가 여긴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게 자리가 좋기도 했고 이렇게 신호 검색도 뜨고 우물도 떠주고 그래서 했고 뭐 우물 떠주는 자리 하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자, 이렇게 했던 거고 뭐 웅진도 전날 상한가 여기에서 한 번 했고 여기에서 한 번 했고 또 안 밀리면 보자 했는데 안 밀리고 바로 매수하지 않고 오르다가 밀려도 이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본다 했는데 했고 다시 밀려서 팔고 이 자리에서 안 밀리면 한다 올라가서 그래서 또 하고 여기에서도 또 하고 이거는 사실상 그 고점 눌림이 아닌 상태에서 보는 거는 저점 대비해서 높여가면서 저점이 높여지는 자리 그걸 보고 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음봉 매매는 고점 눌림 매매 캔들 보고 하는 거랑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날 상한가 매매법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또한 우물이 떠주는 자리에서 검색 신호하고 맞으면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요게 설정이 된 것들이니까요. 전날 상한가, 전전날 상한가 정말 할 거 많습니다. 아주 그것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박셀바이오 이거는 10만 원대 이상 되는 거라 잘 안 합니다. 저도 연습하는데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한 30만 원, 50만 원 갖고 연습하는데 한 종목 매수하는데 뭐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해봐야 두세 종목밖에 안 되고 분할 매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안 하는데 어쨌든 VI 걸린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풀린 자리하고 근데 이 자리는 두 번째 자리고 첫 번째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사이에서 자리 잡으면 매수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밀려 내려왔으니까 마지막 자리가 이제 VI 걸린 자리와 풀린 자리 요 사이 왔다 갔다 1% 사이, 2% 사이에서 자리 잡으면 되는데 반발 반등으로 다 급락에 따른 반발로다가만 데드캣 바운스 보여주고서 바로 하락해 버렸네요. 태양, 부탄가스 관련인데 얘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대륙저간도 엊그저께 좋더니 이것도 윤석열 관련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오르다가 밀립니다. 그러면 뭐 분봉이 모여있는 자리는 요 자리하고 그 다음에 저점 여긴데 여긴 너무 낮으니까 요 사이에서 자리를 잡겠구나 또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갔기 때문에 장중 고점 돌파하고서 윗꼬리 달고 휙 달고 밀리니까 매도하면 되고 다시 오르다가 밀려도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리 잡으니까 매수하면 되는 거고 또 신호도 떠줬고 우물도 떠줬고 여긴 또 신호도 떠주고
몇 개 안 뜹니다. 우물도. 이게 다시 또 수치 조절을 다시 하고 또 요즘 또 트렌드에 맞게 요즘 또 캔들 모양이 좀 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수치를 조절하고 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또 맞춘 거예요, 저게. 근데 어제 새벽까지 오늘 새벽까지 해서 맞춘 거라 하루 이틀만 더 보고 내일까지만 더 보고 저 수치 조절한 걸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포메탈 뭐 요즘 빅텍도 그렇고 계속 조금씩 뭐 방산주가 올라오는데 어쨌든 뭐 시가격 띄우고서 올라왔죠. 포메탈보다도 빅텍이 더 좋았는데 얘가 나중에는 좀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점이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더 잡을 때는 뭐 요 자리인데 오긴 왔는데 할 새가 없어서 못했고 그 다음에 오르다가 밀려도 이 자리 잡으면 될 거다 생각하고서 그려놨는데 왔는데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쳐다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하지는 못했는데 자리 잡는 거는 왜 제가 늘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화산업 뭐 이건 보지도 못했지만 거래량이 없어서 뭐 이런 건 안 합니다. 신테카바이오 이건 늦은마켓 뜬 거라 VI 걸린 자리에 VI 걸린 자리하고 풀린 자리 폭이 크죠? 그러면 위로 잡는 게 아니고 아래로다가 잡아주면 되는데 바로 밀렸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오는데 저 올라간 자리죠. 이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시작한 자리가 여기니까 요 부근 보면 되는데 2시 넘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었고요. CSA 코스믹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라 어제 대폭락을 했던 거고 오늘은 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밀었다가 다시 올렸는지 또 종가 관리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라도 뭐 감사보고서 제출했다 소리가 나올런지 대주주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대주주가 그래서 했는지 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치고 빠지고 뭐 정리하자는 거로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 부담스러워서 못했고요. 자리는 여기입니다. 오르다가 밀리죠. 분봉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 저항도 있던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해놓고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찜찜해서 안 하고 방해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적어 드렸고요. 서메이지는 어제 그제 감사보고서 제출했죠. 그 이후로다가 아주 좋습니다. 오르다가 밀려도 시작된 자리 요 자리 정도에서 자리 잡을 거라고 봤고 그죠? 자리 잡죠. 오르다가 밀려도 요 자리 정도에서 자리 잡으면 될 거다. 이거는 막판에도 그렇고 이렇게 딱 2번 떠준 자리 그쵸? 신호하고 우물하고 딱 맞게 떠줬고 요 추세 신호도 우물 하나 없이 아주 오늘 깔끔하죠. 그러니까 서메이지는 장 초반부터 얘가 12% 띄우고서 빠진 거니까 이때부터 우물에 계속 매수를 했다면 대박이에요, 대박. 왜? 추세선이 한 번도 우물에 빠지지 않고 좋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캔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보조지표 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좋았던 건데 다른 거 하는 것도 많고 뭐 여기까지 손을 댈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돈도 부족했고 사실 그래서 막판에 조금 해본 것 뿐이지 뭐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캔들상으로 저점 잡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KC코트레는 2시 넘어가지고 뭐 손 안 댔죠. KTH 전전날 상한가죠. 이거는 어제도 매매를 했었는데 우리 방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매수해 놓고 매도가를 걸어 놓지 않고 병원을 갔다 오시는 바람에 몰랐대요. 그래서 이 종가까지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한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7, 8%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승리를
승일하고 요 KTH하고 그 다음에 웅진하고 또 뭐였죠? 형제 INC하고 이렇게 네 개를 보던 중에 요 승일을 전전날 상한가 승일을 선택했고 전날 상한가 어제 거로다가는 제가 형제 INC를 선택을 했었는데 승일하고 KTH하고 두 개를 선택했다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르고 VI 걸리고 살짝 올라갔다가 밀렸고 그리고 다시 자리 잡고 얘가 빠지지 않으면 여기죠. 시작된 자리가 요 자리를 빠지지 않으면 얘는 힘을 모았다 한번 갈 거라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선을 그려놓고 기다렸는데 중간에 살짝 빠진 건 못 봤고 조금 지나서 보니까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상태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살짝 밀렸다가 급슈팅이 나왔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 봤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걸 다른 거 보느라고. 그랬다가 밀려 내려와도 이 저점을 오는 것까지는 뭐 여기서 바로 요렇게 이게 떴기 때문에 하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르다가 밀려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때 제가 적었을 때 지금 올라간다고 따라붙었다가 오를 때 팔면 되지만 그럴 자신 없으면 분명히 오르다가 반발 반등으로 오르다가 저항 걸려서 내려올 테니 이 저점을 이탈하자는 양봉에서 하자고 제가 글을 적었던 거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했던 건데 한 번 쭉 치고 갈 줄 알았는데 못 치고 가서 뭐 거의 본전 비슷하게 약간 익절로다가 정리한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이거는 뭐 안 했나 모르겠네. 이게 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떻다면 이게 오르다가 밀리잖아요. 시작된 자리가 여기입니다. 요 사이에서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볼 자리가 없죠. VI 걸린 자리 이 자리 너무 높잖아요. 그죠? 14%가 9%나 11% 빠지고 11%대에서 즉 3, 4%밖에 안 빠지고 간다면 추세 좋은 건데 이런 에셋 같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추세 좋게 가는 적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다가 익절 욕구 다 받아주고 사부작 올려서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뭐 여기서 매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쯤에서 그죠? 여기쯤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했는데 살짝 밀렸다가 간 것 같습니다. 동양 파일 또 VI 걸리고 바로 밀렸죠. 그러면 시작된 자리 정도 여기 정도에서 자리 잡으면 된다. 그죠? 요 사이죠. 여기서 자리 잡고 갔고 뭐 쭉 갔다가 쭉 급등했다가 급락을 해요. 그러면 오른 자리가 시작된 자리가 여기죠. 그럼 요 사이 자리 잡으면 한 번 더 반등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2시 넘은 시간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봤고 요거 한 번만 봤고 그 다음에 매매를 안 했고요. 웨이브 일렉트렉 또 방산 관련주죠. VI 걸린 자리 그렇죠? 오르다가 밀려도 밀린 자리 요 자리 사이에 오면 하려고 했는데 안 와서 못 되고 오후에는 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던 거고요. 자리는 왔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아서 못 했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33종목 다 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또 눌림목 지표랑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검색 신호랑 우물이랑 보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대개 우물이 뜬 자리에 검색 신호가 신호 검색이 같이 떠주면 무조건 매수하면 됩니다. 승일도 똑같은 거예요. 딱 2번 떠준 거 딱 여기 2번만 매매했어도 수익이 20% 이상 됩니다. 이것만 해도. 그죠? 장 초반부터 안 했더라도.
예, 이렇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이 캔들로다가 저점 잡는 게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만큼 연습을 하고 경험치를 쌓아야지 장중에 이런 게 보이겠지만요. 어렵게 볼 만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단순하잖아요. 저점, 전고점. 오르는 상태, 오른 거를 역으로다가 내려가서 분봉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저점과 고점 또는 저항과 지지를 이 사이에서 잡아내는 거고, VI 걸린 봉의 고점, VI 풀리고 난 첫 봉의 저점, 이거는 알잖아요, 다. 다른 거 뭐 보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이평선을 보라는 것도 없고, 재무구조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단타하는데 뭐 그런 거 볼 일도 없고, 거래량 증감조차도 보라소리를 안 하는데, 단지 고점, 전고점, 저점, 전저점, VI 걸린 봉의 고점, VI 걸린 풀린 봉의 첫 봉의 저점, 이것만 보라는데, 음봉 같은 경우는 음봉 같은 경우 매매할 때는 저점 위주로다. 저점을 높이느냐 못 높이느냐. 매수할 때 저점 대비 고점 대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6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거를 알고 그걸 쉽게 자주자주 볼 수 있으려면 차트를 많이 봐야 돼요. 차트를. VI 걸린 봉의 고점, 풀린 봉의 저점. 내가 매수 시에 오르다가 밀려도 저점 대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 내가 매수해서 보는데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 오르는데 전고점 돌파하고 다시 전전고점 돌파하고 장중고점 돌파하면 거기까지 보는 거. 고점 전고점은 매도할 때 보는 자리. 아랫꼬리가 길면 상승한다. 윗꼬리가 길면 하락한다. 뭐 통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잘 보시고,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나중에라도 지금 한 얘기가 1년 뒤, 2년 뒤에라도 틀려진다면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또 제가 또 잘못했다고 제가 시인하려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지, 뭐 많은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있는 식구들끼리만 봐도 충분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계속 이거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고칠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본 거를 고친다면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려놓는 것 뿐이에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